안녕하세요. 이승원TV의 이승원입니다. 저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도서출판, 기문사에서 출간된 교재의 저자 이승원입니다. 자, 우리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강의를 한번 다 끝마치고 나면 아마 이제 김온유 선생님이 저 이제 보게 되면 사진에 같이 있는 여성분입니다. 김온유 선생님이 또 이제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다. 공학 부분은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이제 담당해서 디테일하게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이나 위생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이제 김온유 선생님이 좀 더 이제 저보다 더 지식이 많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또 강의를 해 나갈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합착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해가스의 이제 처리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공부한 거는 입자상 물질을 이제 처리하는 그러한 방법을 했습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뭐냐면 국소 환기 장치의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죠. 그 전체 배기를 하든 국소 환기를 하든 일단 오염 물질을 어떻게 됩니까? 그 허용 기준 이내로 처리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그 환기 시스템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 663쪽을 펼치십시오. 교재 663쪽에 유해가스 처리 방법 부분입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교재 663쪽입니다. 유해가스의 이제 처리 방법입니다. 유해가스. 입자상 물질은 이제 집진장치로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염 물질을 여러분들이 분류를 할 때 생각을 염두에 이렇게 두시면 돼요. 자, 먼저 이제 오염 물질을 하게 되면 물의 양상은 입자상으로 배출되는 것과 기체상으로 배출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오염 물질은 크게 이제 입자상과 기체상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입자라 하게 되면 이제 고체나 액체로 배출되는 것을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트까지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기체라 하는 것은 뭐냐면 가스나 아니면 전기 상태예요. 전기 상태로 나오는 것이 이제 기체상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기용제 같은 것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발생하는 전기, 이거는 전부 어떻게 됩니까? 기체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유의하셔야 돼요. 혹시 전기니까 뭐냐 미스트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스트가 아닙니다. 그럼 미스트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미스트는 액체에 분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염물을 입자상으로 배출되는 것은 뭐가 된가? 집진장치를 통해서 이제 제거했습니다. 장치를 통해서 이제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중력, 관성력, 중간에 이렇게 내가 이어오는 거 해줬죠. 그 이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말하기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흡수, hợp착, 연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대별이 됩니다. 흡수, hợp착, 그 다음에 연소, 연소법. 이게 이제 주가 돼요. 이 이제 세 가지가 주가 됩니다. 이 메커니즘이. 흡수라는 것은 얘가 이제 반응성이 있거나 유해가스 자체가 이게 이제 반응성이 있거나 반응성이 있다는 거예요. 반응성이 있거나 아니면 용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용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가스 자체가 배출되는 기체상 물질 자체가 반응성이 있거나 용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뭐가 됩니까? 흡수액이라는 걸 쓰죠. 그래서 이제 흡수는 여러 가지 이제 입자상의 건조한 분말 상태의 흡수제도 씁니다만은 여기 이제 주로 이제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형태가 세 가지 이 형태가 있는데 용액상으로 이제 용액 흡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한 상태, 분말 상태의 흡수법이 있습니다. 분말을 사용해 가지고 흡수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슬러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반죽 상태.
이런 걸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용액을 쓰게 되면 완전하게 이제 우리가 습식 흡수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분말 상태를 쓰게 되면 이거는 건조 흡수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슬러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건 죽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석회를 갖다 물에 넣고 반죽을 좀 걸쩍지근하게 하게 되면 왜 죽 상태가 되죠. 그런 상태가 되면 반건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분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흡수법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용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산업위생에서 다루는 부분은 이 흡수법은 이 용액을 다룹니다. 용액.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반응성이 있거나 용해성이 있는 것은 흡수액을 쓴다. 이게 용액을 쓰는데 이 용액은 약품을 쓰기도 하지만 이 약품, 용액에 약품을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냥 뭐냐면 순수하게 물을 쓰기도 합니다. 세정수. 이런 걸 가지고 뭐냐면 뿌려가지고 일단 제거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흡착 같으면 이제 활성탄,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죠. 활성탄 등의 이제 이런 것 등등의 이제 흡착제를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흡착제가 있지만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활성탄을 많이 씁니다. 실리카겔 같은 것은 이제 극성을 갖기 때문에 이 극성을 갖는다는 것은 극성끼리 반응을 하니까 그러면 극성을 띠지 않는 물질은 어떻게 됩니까?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해가스 처리를 할 때는 비극성을 갖는 흡착제, 그러니까 활성탄을 주로 뭐냐면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비극성을 가져야지만 이놈도 좋고 저놈도 좋고 그렇게 해서 뭐냐면 제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흡착을 할 때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연소성이 아닌 것, 연소성을 가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기체 자체가 연소성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흡착제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잘못하면 그 내부에서 어떻게 됩니까? 연소가 될 수 있죠. 흡착제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탄소입니다. 탄소. 그러니까 화재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럼 폭발성 이런 거예요. 그래 연소성을 갖거나 폭발성이 있는 거는 이 흡착제를 뭐냐면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흡착제는 비연소성이나 연소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폭발성을 가지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대상이 되고 연소성을 갖는다 그러면 이걸 당연히 써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연소성 이거는 뭐가 됩니까? 바로 뭐냐면 연소를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방법이 직접 연소를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불꽃으로 직접 태우는 거예요. 직접 화염 연소하는 방법이 있고 화염으로 직접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태우는 간접 화염 방식이 있어요. 열 방식이죠. 간접 열분해 분해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열산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열산화라고 합니다. 산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촉매 같은 것을 사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산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촉매 산화. 산화. 이거는 이제 촉매를 주입하고 거기에 이제 산소나 산화제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입을 하는 거죠. 해서 뭐냐면 산화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CO2나 뭐냐면 H2나 이런 형태, N2나 이런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황산화물 형태도 이제 나올 수 있어요. SOX 형태로. 완전히 황이 산화가 되면 황산화물이 되는 거니까요. 그 이러한 방법이 이제 여기에 이제 총괄적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흡수를 할 때는 반드시 이제 흡수탑을 씁니다. 흡수 장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뭐냐면 흡수 장치의 종류가 나와 있죠. 그 여기에 액분산형이 있습니다. 충전탑, 분무탑, 벤츄리 스크래버 이게 이제 액분산 형이 되겠고 가스 분산형은 다공판탑, 포종탑, 기포탑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스 분산형이에요. 그러니 기체를 분산시키는 것과 액체를 분산시키는 게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 액분산형 하게 되면 이거는 액적을 이용하는 겁니다. 액적. 물방울을 지금 물방울 형태의 뭐냐면 용액을 이용하는 것이 용액방울이에요. 용액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고 이 가스 분산형 같은 경우는 주로 뭐냐면 이 액막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얘는 액막이나 아니면 기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액적을 이용하는 방법이 액분산형이고, 액막이나 기포에다가 뭐냐면 이제 기포 같으면 이렇게 되겠죠. 기포. 그렇죠. 요 안에 뭐냐면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체성 물질이.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흡수액 쪽으로 이렇게 뭐냐면 용해되어서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포 같은 경우는 액막입니다. 액막. 수정합니다. 액막이고, 기포 같은 경우는 거품이에요. 거품. 폼입니다. 폼. 거품에 뭐냐면 이렇게 뭐냐면 달라붙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거품에 이렇게 미셀 형태로 뭐냐면 달라붙게. 우리 이제 계면 활성제 같은 거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설거지 할 때요 사용하는 계면 활성제, 비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셀을 형성하죠. 그래서 이제 유기나 아니면 수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꼬리, 헤드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을 둘러쌉니다. 싸가지고 뭐냐면 그 물질이 안정화되게.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만약에 기름 방울이 있다. 그러면 기름 방울을 여기에 뭐냐면 미셀을 형성한다는 거는 이러한 형태로 여기에 뭐냐면 쭉 둘러싸요. 뺑뺑하게 이렇게 싸가지고 이 꼬리 부분이 있잖아요. 꼬리 부분이 이제 뭐 이 헤드 부분하고 이제 꼬리 부분이 이제 수성인가 유성인가 뭐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둘러싸는 거를 미셀을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고정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이제 뭐냐면 액막이나 기포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가스 분산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액적을 이용할 때는 이거는 부딪히게 만드는 거죠. 가스하고 뭐냐면 액체하고 부딪히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뭐가 되면 가급적 좀 강하게 부딪히는 게 좋겠죠. 부딪혀 가지고 이 용액 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흡수되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거의 다가 뭐가 됩니까? 농도차입니다. 농도차. 그러니까 밖에 농도가 높고 뭐냐면 이 액체는 뭐냐면 농도가 낮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기체 쪽에서 액체 쪽으로 뭐냐면 물질의 전이가 일어나죠. 그러한 그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흡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공식들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차에서는 이게 시험에 없는데 왜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공식이 자꾸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이거는 뭐가 됩니까? 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이 교재 자체가 이론 자체가 뭐냐면 1차, 2차 겸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뭐냐면 공부하는데 1차에는 시험이 안 나왔다. 그럼 뭐 뒤에 한번 봐보세요. 19년도 그러니까 3회치까지 실기가 전부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봐보시면 아하 이게 뭐냐면 이게 여기서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렇게 실기에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냐면 1차 할 때 빠졌다 해가지고 그게 그 끝이 아니고 반드시 실기할 때도 뭐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나온다. 그래서 미니멈 포인트는 무조건 뭐가 됩니까? 1, 2차를 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가장 최소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미니멈 포인트라고 그렇게 명칭을 정해놓은 것도 1, 2차를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각각의 이제 특징을 해놨는데요. 충전탑입니다. 충전탑. 그 다음에 이제 헨리 법칙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요. 포종탑하고 이제 자꾸 비교를 해놨어요. 이 포종탑하고. 자, 한번 원리를 한번 보시면 똑같은 원리를 합니다. 그럼 드럼통 같다 그랬죠. 드럼통 같은 데다가 여기다가 구멍 위에 뚫고 이런 식으로 뭐냐면 그냥 그러니까 흡수액만 쫙 분사시키면 뭐가 된다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분무탑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충진제를 가득 채워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두면 뭐가 된다 이게 이렇게 충진물을 채운 거예요. 충진물을 채우면 충전탑이에요. 그죠? 그럼 포종탑은 뭐지? 그런데 이제 여기 충진물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이러한 형태로 파이프를 뭐냐면 PVC 파이프 얇은 거 있죠. 뭐 그러니까 직경 한 1cm 내외 되는 거 그런 그러니까 그 PVC 파이프예요. 그런 걸 토막 딱딱딱 무 자르듯이 잘라놓은 그런 모양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포종탑이라는 거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단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단. 여기에 뭐냐면 단을 만들어 가지고 기체가 이렇게 통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철판입니다.
철판이니까 1위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살짝 뭐냐면 여기에 그 언덕을 둬가지고 용액이 이렇게 뭐냐면 넘쳐서 나오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다가 뭘 펴놓으면 종을 덮어 씌워놨다. 포종 이거예요. 여기에 종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종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놓으니까 뭐냐면 지금 흡수액은 어떻게 되냐? 위에서는 흡수액이 이제 흘러서 내려오고 밑에는 뭐냐면 위에 가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스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흡수액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내려오니까 액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게 차면 요 사이를 이렇게 삐집고 내려오죠. 그렇죠? 그러면 위에 가스도 뭐냐면 이렇게 다시 삐집고 올라갑니다. 요러한 뭐냐면 웨이브가 골격이 여러 번 지죠. 그렇게 해서 뭐냐면 여기는 왜 이렇게 세워놨지? 이거는 뭐냐면 여기까지 물이 차가지고 넘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에 가스는 이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니까 용액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용액을. 여기에 왜 물이 이렇게 차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만큼 차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용액을 뚫고 가스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 유수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에 가스하고 지금 세정액하고 세정액은 위에서 내려오고 가스는 밑에서 올라가니까 향유 접촉이 되죠. 그러한 과정이니까 뭐냐면 위는 가압수식의 형태고 여기는 뭐냐면 지금 요거 지나갈 때는 유수식의 형태를 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포종탑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충전탑은 뭐가 되면 이러한 형태로 쭉 그러니까 충전물을 채워요 이렇게. 충전물을 거의 뭐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뭐냐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격자 형태로도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해가스를 뭐냐면 유해가스를 이렇게 통과시키고 흡수액은 이거 사이를 뭐냐면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제 접촉을 하면서 이 내부에서 접촉을 하면서 유해가스하고 흡수액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거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충전탑이고 이런 포종을 해가지고 여기도 뭐냐면 단을 만들어서 똑같이 이런 단을 만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이러한 형태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포종탑입니다. 여기 그냥 물만 쫙 뿌리면 뭐라 그랬죠? 이게 물만 그냥 쫙 뿌려주면 분산판을 두고 물만 쫙 뿌려가지고 가스를 이렇게 뭐냐면 올리고 하면 이게 분무탑이죠. 분무탑이에요. 그 분무탑, 충전탑, 이게 이제 포종탑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형태가 있는데 단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탑. 단탑은 이게 이제 포종을 이렇게 종을 안 덮어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철판이 이제 있으면 이 철판에다가 이런 철판입니다. 이게 철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냐면 이러한 형태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탑 하니까 다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철판에.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뭐냐면 뚫는 거, 구멍만 뚫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냐면 위에다가 흡수액을 뭐냐면 쫙 그러니까 밑으로 뭐냐면 흘러내립니다. 흡수액을 위에서 아래 뿌리면 이 흡수액이 이 구멍을 따라서 뭐냐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렇죠? 가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이를 뭐냐면 구멍을 뚫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뭐냐면 처리하는 것이 이게 이제 다공판탑이에요. 다공판탑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분무탑, 자, 충전탑, 그 다음에 포종탑, 다공판탑.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것이 가장 뭐냐면 부유물질에 의해 가지고 막히기가 쉽겠습니까? 네. 이게 막히기가 제일 안 막히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 물만 뿌리니까. 부유물질이 뭐냐면 많은 데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적게 이겠다. 그쵸? 그 다음에 뭐냐면 반응했을 때 반응률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얘가 충분히 견디겠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뭐가 됩니까? 저항이 크겠죠. 얘는 뭐냐면 기체가 올라가는데 물방울하고 부딪혀가지고 나오는 압력 손실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얘는 뭐가 됩니까? 충전탑은 이런 충전물을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압력 손실이 얘보다는 압력 손실이 크겠죠. 그럼 얘보다는 얘가 어떻게 돼요? 압력 손실이 더 크겠죠. 그렇죠. 그 다음 얘보다는 얘가 어떻게 됩니까? 적을 겁니다. 왜? 그냥 철판에 구멍만 뚫어 놨지 않습니까? 다공판탑은.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이게 철판은 전부 다 이게 구조물 자체가 전부 다 철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냐면 부식성이 있는 가스를 처리한다 그러면 내식성 재료로도 그러니까 대체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뭐냐면 충전탑에 여기에 이 구조물은 어떻게 됩니까? 플라스틱 재질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반응률이 심하거나 이게 뭐냐면 반응해서 결정을 형성하는 것은 여기에 그냥 부착해가지고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어디 잘 견딜 것이다. 그렇죠. 이것도 뭐냐면 여기에 거품을 포말 형태로 해가지고 쭉 비누 거품 많이 해가지고 뭐냐면 유슈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뭐냐면 거품식으로도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액막을 이용하거나 기포를 이용하거나 이런 다양한 용도로 이제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포종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들어있냐면 충전탑의 특징 여기 해놨는데, 자, 포종탑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든다. 이거는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캡을 다 씌우면서 이게 사실은 뭐냐면 캡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청동 같은 이제 신주라고 얘기하죠.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 이게 충전탑은 뭐라 그랬죠? PVC 파이프 잘라놓은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얘가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포종탑에 비해서 뭐냐 비용이 적게 든다고요. 포종탑이 그만큼 비싸다는 거예요. 포말성 흡수액의 그러니까 포종탑에 비해서 압력 손실이 적다. 얘는 지금 뭐냐 물을 통과해야 되잖아. 물을 통과해서 올라가죠. 그죠? 압력 손실이 얘는 물을 통과하지 않죠. 그 압력 손실이 적다. 포말성 흡수액의 적응성이 좋다. 그다음 뭐냐면 흡수액의 홀드업이 포종탑에 비해 적다. 홀드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체가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만큼 힘이 드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액체의 뭐냐면 저지 능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물이 이만큼 차가지고 물이 차서 요게 뭐가 되면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포종탑은 뭐냐면 이 가스가 돼 물살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액체 그러니까 저지 능력이 크죠. 기체가 가려고 해도 뭐냐면 잠수해서 통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훨씬 더 뭐냐면 이 홀드업이 크다. 그래서 이 홀드업이 크다는 것은 홀드업이 크다. 이 말은 뭐가 되면 액 보유량이 크다 이거예요. 양이 크다. 액 보유량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되면 기체가 지나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액체 때문에. 그러니까 기체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크다. 기체가 지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기체 저항이 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델타 P 압력 강화가 크다. 압력 손실이 어떻게 됩니까? 크다. 압력 손실이 크면 어떻게 되죠? 기체를 그만큼 강한 속도로 불어가지고 뭐냐면 내뿜어야 되겠죠. 동력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뭐냐면 액의 홀드업은 어떻게 됩니까? 작고 그 다음에 뭐가 되면 기체 저항이 적고 압력 손실이 적을수록 흡수탑은 유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점을 보게 되면 단점은 부유물에 의해 공급이 폐쇄되기가 쉽다. 분무탑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분무탑에 비해서. 온도 변화가 큰 곳에는 부적당하다. 이거는 온도가 변화가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하든가 아니면 고열에 손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충전탑이. 희석열이 심한 곳에는 부적합하다. 희석열이 많이 발생되면 이 재료가 어떻게 되냐면 녹아내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충전물이 고가이므로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든다. 뭐에 비해서? 이 분무탑에 비해서. 항상 뭐냐면 분무탑하고 충전탑 이걸 비교하고 충전탑하고 포종탑하고 이 구조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만 이 흡수탑에 대해서 이제 완전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 분무탑, 충전탑, 포종탑 네 가지네요. 다공판탑. 그래서 이제 포종탑, 다공판탑을 뭐가 됩니까? 단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층층이 단을 쌓아가지고 만든다 해가지고 얘와 얘를 단탑이라고 그러고 충전탑을 별도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무탑은 우리가 이제 집진 장치에도 이용을 할 수 있죠. 집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분무탑입니다. 냉각 효과가 좋고 다용도로 뭐냐면 사용이 될 수 있는 게 분무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헨리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 헨리 법칙. 헨리 법칙 하게 되면 헨리는 뭐가 됩니까? 이 헨리. 요거 뭐냐면 해롱해롱 되는 놈이래요, 해롱해롱 되는 놈이에요. 그 해롱해롱 되는 놈이 이게 주로 뭐가 됩니까? 이 제비족이 보통 말이에요, 제비족이래. 얘는 제비족이다.
제비족은 어떻게 됩니까? 헌팅 능력이 특수하지, 그죠? 그래서 뭐냐면 잘 꼬드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심을 잘 녹인다, 그죠? 그 여심을 잘. 그러니까 뭐냐면 헨리 법칙은 얘는 제비구나, 헨리는 제비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녹인다. 그래서 용해도 법칙이에요. 그럼 아무나 잘 녹이면 되나? 그건 뭐가 됩니까? 나도 뭐냐면 뭐 그런 거 꼬시는데 쟤도 꼬신다. 그러면 뭐가 돼? 헌팅 능력이 그렇게 없는 거지. 나는 아무리 뭐냐면 꼬시려고 그래도 안 되는데 쟤는 뭐냐면 아주 그냥 수완이 좋게 뭐냐면 잘 그러니까 헌팅을 한다. 그럼 뭐가 돼? 걔가 능력자죠. 그죠? 그러니까 용해도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꼬드기기 힘든 사람을 꼬드기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 제비라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 난용성기체에 적용됩니다.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난용성기체. 그래 쉽게 용해되는 거는 뭐가 됩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쉽게 뭐냐면 헌팅하는데, 쟤도 뭐냐면 쉽게 그런 거 한다. 그건 뭐 별 차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뭐냐면 꼬드기기 힘드는데 쟤는 쉽게 한다. 그럼 뭐가 됩니까? 제가 제비다 이거지. 그래서 용해도 법칙이라는 거예요. 난용성 기체. 예? 잘 용해되지 않는 그런 기체에 적용되는 법칙이 헨리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법칙은 P는 HC 저렇게 해놨죠. 그래서 P는 어떻게 됩니까? HC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P는 HC, 요게 뭐냐면 P는 분압입니다. 분압. ATM을 씁니다. ATM. 요게 상수입니다. 이게 농도예요. 네. 농도예요. 그래서 뭐냐면 ATM 분압은 이건 분압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C는 HP 해도 돼요. 그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헨리 상수하고 용해도하고는 반비례한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얘와 얘는 반비례 관계죠. 왜 그러냐면 C를 구하면 C 니콜을 하게 되면 H분의 P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용해도는 헨리 상수의 반비례 관계고 분압의 비례 관계다.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용해도 법칙은 분압에 비례한다는 법칙이에요. 그래 기체의 그 분압, 용해되는 기체의 그 분압에 비례한다. 비례하여 용해도가 증가되는 법칙이다. 이게 뭐냐면 헨리의 법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진층의 높이 같은 거는 2차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충진물의 고비 조건. 여기 조금 전에 내가 충진물을 했죠. 충진물을 했는데, 충진물이 뭐냐면, 이게 이제 파이프 잘라가지고 생긴 거, 이런 모양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아니면 이제 이런 식에다가 뭐가 됩니까? 여기다가 뭐냐면 구멍을 이렇게 뭐냐면 뚫어 놓거나, 그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표면적이 커야 돼요. 그래서 이 파이프니까 이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률이 크고 압력 손실이 작고 그 다음 충진 밀도가 이제 크고 내식성이 있고 가볍고 기회적 강도 이런 것이 있을 것. 충진물 간격의 단면적이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뭐가 되는 편류가 안 생깁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충진물 간격의 단면적이 작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한쪽으로 기류가 쏠려요. 그러면 이런 만약에 그러니까 충진탑에서 여기 충진제를 넣어놨는데 충진물을 넣어놨고 이러한 식으로 뭐냐면 흡수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한쪽으로 뭐냐면 기류가 흐른다는 것은 이쪽 한쪽으로만 계속 기류가 이리 흘러요. 집중적으로. 그럼 이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류가 잘 빠져나가질 않죠. 그럼 뭐가 됩니까? 장치가 그만큼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균등하게, 균일하게, 균등하게 올라가야지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충진물 간격의 단면적이 작으면 이게 커야지 되는데 간격이 작으면 편류가 생긴다. 채널링이라고 합니다. 한쪽에 이제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흡수액. 여기 이제 뿌려지는 흡수액입니다. 이 흡수액의 조건입니다. 용해도가 커야지만 많이 녹일 수 있겠고 휘발성이 적어야 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휘발성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면 수시로 어떻게 됩니까? 흡수액을 자꾸 보충을 해야 됩니다. 휘발성이 있으면.
부식성이 있으면 안 되겠고 점성이 작아야 되고. 그건 왜 그러냐면 얘가 펌핑을 해요. 펌프로 해가지고 가압을 해가지고 쫙 뿌려지지 않습니까? 점도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펌핑하기 어렵죠. 우리 뭐냐면 물 이렇게 입에 넣어가지고 푹 하면 물은 잘 분사가 되지만 점도가 높은 꿀을 넣고 푹 해보세요. 그게 물처럼 분사가 되나?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분사를 잘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도가 낮은 것이 돼야 된다. 이죠. 이동하는 과정에서 동력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화학적으로 안정되고 독성이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용매 화학적 성질과 비슷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흡수탑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합착 처리하고 이제 있는데요. 합착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시료 채취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실리카겔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뭡니까 그 활성탄, 활성 알루미늄 뭐 이런 여러 가지 합착 처리를 다 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단지 뭐가 됩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가연성 있는 것, 폭발성 있는 것은 합착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뭐가 되면 분자량이 작은 것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적어드릴게요. 처리를 할 때 여기에 뭐냐면 첫 번째 가연성 이걸 뭐냐면 배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폭발성도 배제합니다. 배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로 뭐냐면 그 용해도가 높은 것 이런 것도 뭐냐면 배제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이제 배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기전기 같은 것도 뭐냐면 가급적 배제하는 게 좋아요. 전기 같은 것도 배제하고, 그 다음에 분자량이 작은 것. 기체, 이것도 뭐냐면 배제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같은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NH3 같은 분자량이 뭐냐면 뭐 17 정도밖에 안 되죠. 그 분자량 같은 경우는 공기가 얼마냐면 공기가 29예요. 공기보다 분자량이 적은 것들은 뭐냐면 제거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분자량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겐 같은 이런 독가스, COCl2죠. 이런 뭐냐면 얘는 탄소 12에다가 산소 16에다가 염소가 35.5에다가 곱하기 2가 되니까 분자량이 뭐가 되면 90이 넘죠. 70, 뭐, 그렇게 가까이 되나? 이렇게 하면 분자량이 큰 가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어떻게 합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염소를 가지고 있는 독성가스 같은 것이 주로 뭐냐면 합착에 유리하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뭐냐면 고온가스입니다. 이거 배제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온도가 높아져 버리면 합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냐면 온도가 100도 미만이 돼야 돼요.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합착 처리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합착 처리 100도가 넘는 것을 합착 처리하고 싶다. 그럼 냉각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고온가스 같은 경우는 파가 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합착을 못 해요. 합착제가 이만한 합착제가 있다고 그러면 온도가 고온가스다 그러면 요만큼만 합착하고 뭐가 됩니까? 나 합착 다 했다고 배째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합착제를 갈아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재생이 용해야 되겠죠? 재생이 용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뭐냐면 전부 다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합착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만 잘 고려하면 여기에 뭐 합착 처리하더라도 그게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고, 여기에 이제 뭐냐면 오염물질이 비연소성이거나 연소하기 어려운 것,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회수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그 다음에 배기가스 내 오염물질의 농도가 매우 희박한 경우, 낮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농도가 낮은 경우에. 그리고 뭐냐면 양도, 가스량도 뭐냐면 적어야지 좋아요. 그러니까 저농도의 소량가스 처리하는 데는 합착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연소 처리입니다. 연소 처리는 뭐냐면 직접 이제 그러니까 유기성 가스나 폭발성 가스를 갖다가 이제 태워서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기 직접 연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열 연소. 이거는
온도가 뭐냐면 이거는 800도 정도입니다. 직접 불꽃을 태우는 거예요. 얘는 가열연소니까 500도 정도에서 뭐냐면 열분해 시키는 거예요. 촉매 연소 방법은 촉매를 이용해서 산화를 시키는 방법인데 300도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가열연소, 이것도 저농도에 적합하죠. 얘도 저농도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직접 연소하는 방법은 어디? 직접 화염을 가지고 태우는 거니까 가스를 이용해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농도의 대량의 그러니까 유기성 가스 이런 것을 처리하는 데는 연소 처리 방법이 보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기체 오염물질을 직접 연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 열량이 50% 이상이 될 때, 예. 그러니까 열량도 높고 기체를 가지고 직접 태우니까 왜 그래야지만 되느냐면 아니면 보조 연료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자체의 열량이 적으면 보조 연료를 써야 되니까 그게 경비가 추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체 열량으로 충분히 연소시킬 수 있어야지만 적용하는데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흡수 처리, 합착 처리 이 중요 부분을 이제 공부를 다 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 그것도 뭐냐면 흡수 합착에 해당되는 문제가 전기 집진 장치처럼 뭐냐면 그러니까 10문제, 20문제 그 범위 내에요. 그게 19년 동안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광범위하게 나오지 않고 디테일하게 뭐냐면 학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단 그러니까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여기 부분은. 그래서 이제 공부할 영역은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하시세월이에요. 진짜 뭐냐면 여러분들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많이 절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요 정도면 충분하게 뭐냐면 뭐 보건, 위생 이 분야에서 그러니까 알아들을 만큼 그러니까 내지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그냥 배양이 되겠다 해서 그것만 절제시켜서 주입을 시켜드린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문제풀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